안녕하세요. 전작가 3학년 학생 여러분. 네,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론하고 비판하며 자료 읽기 세 번째 학습 활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교과서를 펼쳐주시고요. 교과서가 없다면 학습지를 보셔도 됩니다. 동영상과 학습지는 동시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5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활동 세 번째를 나가기 전에 핵심 강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활동 세 번째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비판하며 읽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의 단원명이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죠. 자,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비판하며 읽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판단하며 읽기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판단하느냐?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공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이 비판하며 읽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신뢰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성이란 믿을 만한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가입니다. 이 글이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인용이 또는 기사문이 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반드시 밝혀주셔야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한지 모르는 이야기와 국어교사 박혜영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가 더 믿을 만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5월 1일 날, 아니 5월 5일 날, 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지만 우리는 수업을 듣는다. 누군가가 얘기한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 교사 박혜영이 얘기했어. 그럼 뭐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치, 내가 얘기한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5월 5일 날 수업 자료 올리면 그거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제로 사실과 일치하는가? 당연히 사실과 일치해야 신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근거로 삼았는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랑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랑 뭐가 더 권위가 있는 믿을 만한 내용이겠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더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신뢰할 수 있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치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가, 주로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살펴보는 걸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정성이에요. 공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평등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하고 내가 있는데 형도 아이스크림을 2개 줬으면 나도 아이스크림 2개를 줘야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겠죠? 똑같아요.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어떤 하나의 집단이나 어느 한 사람의 이익에 치우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의 내용이 정의로운가. 정의로워야지 공정성이 있겠지. 그쵸?
그래서 정의로운 내용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보는 걸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두고 기억해 주세요. 자, 핵심 강의 두 번째는요.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선생님이 제시했어요. 학습활동에 제안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제안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제안서를 쓸 때 유의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제안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면 상대에게 좋은 느낌, 호감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세하게 작성한다. 관련 정보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 자료라고 함은 그림이나 사진, 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적당히 여백이 있도록 편집한다. 여백입이라고도 하죠. 가독성. 무슨 뜻이냐면 읽기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인쇄물의 활자 따위가 쉽게 읽히는 정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여백이 있도록 편집하며 생각을 덧붙일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까지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습활동 세 번째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으로 나갈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입사원인 이은성은 회사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은성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제안서와 홍보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자,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뭐뭐뭐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지.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작아 보여서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이은성 씨, 이번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를 위해 행사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기획안을 마련해 주세요. 임원과 사원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둔 행사인 만큼 행사의 내용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예산에 맞게 기념품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상사가 얘기해서 신입사원이에요. 진짜 신입사원 같이 생겼죠. 열심히 막 바들바들 떨면서 메모를 하고 있어요. 땀도 흘리고 있고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사의 말을 듣고 제안서를 지금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은성이 받은 행사 대행업체의 제안서. 그러니까 행사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봅시다. 행사명, 행복화장품 주식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때 2000땡땡령 10월 5일 오후 5시. 장소, 행복화장품 임직원 수련원. 목적,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임원과 사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행사 일정을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뭐 국민의례, 초대 손님 소개, 사장님 축사. 축사라는 건 그 자리를 빛내는 말이에요. 창사기념 축시, 축하하는 시, 낭송. 케이크 절단식, 식사와 축하 공연, 기념품 증정, 폐회. 대회를 끝내는 거죠. 자, 비고. 축시를 낭송할 사람은 회사에서 선정해 주십시오.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번, 케이크 절단식은 임원진이 거행합니다. 3번, 축하 공연을 하는 가수는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로 선정하겠습니다.
4번 기념품은 예산 관계상 과장급 이상만 지급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죠? 5번 임원과 사원은 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은 동일합니다. 자, 나를 볼게요. 이은성이 받은 행사 대행업체의 홍보물. 행사는 즐겁고 재미있게 홍보물이에요. 국내 최고의 행사기획 전문회사 아리랑대 행사. 아리랑대 행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리랑대 행사 최고예요. 한류 스타일 최강별 씨의 극찬. 저희 아리랑대 행사에서는 유명 인기 연예인을 섭외하고 풍미 가득한 퓨전 음식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합니다. 자, 이렇게 홍보물인데 지금 누구를 홍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1번. 가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아까 공정성이 어떤 항목이 있었죠? 공정성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였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여기 사장님이 좋아하는 가수를 초청한다는 것은 사장님만을 위한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누구한테 지금 치우쳐 있어요? 사장님한테 치우쳐 있죠. 그런 것도 뭐 있었어, 얘들아? 그렇지. 아까 임원과 사원, 과장급 이상한테만 기념품을 주고 뭐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하도록 한다라는 거. 그런 거는 공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원과 사원의 화합을 도모한다면서 과장급 이상에 한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겠죠. 자, 요거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나의 홍보물이 신뢰성이 있는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이은성이 그 행사 대행업체 홍보물을 받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대행업체에 대한 홍보의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게 신뢰성이 있었냐라는 거는 믿을 만하냐라는 내용이었지. 지금 막 자기네 업체를 엄청나게 지금 홍보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최강별 씨가 막 극찬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 홍보물이 지금 신뢰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국내 최고의 행사기획 전문회사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믿을 수 없을 수 있잖아. 그치? 국내 최고 행사기획 전문회사 근거가 있어요, 지금? 지금 뭐를 바탕으로 이거를 믿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까 최강별이 극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을 만한 회사가 되나요? 그러면 뭐 연예인들이 다 이 회사 괜찮아요. 이 상품 괜찮아요. 이러면 다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 기존에. 그쵸? 그래서 한류스타 최강별이 극찬하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신뢰성이 있는 글이 되려면 출처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 최고의 행사교회 전문회사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이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말에 대한 어떤 검증된 그런 그 통계 자료나 뭐 기사문이나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겠죠. 그쵸? 여기 도움말에 나와 있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는지 어디에서 이거를 나왔는지 이 결과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출처가 되는 곳이 뭔가 인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 말이 좀 믿어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한류스타 최강별이 극찬하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가? 믿기 어렵잖아요. 출처는 나와 있지만 왜 그래? 한류스타 최강별이라는 사람이 뭐 홍보업체 관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권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뭔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출처를 밝히고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을 때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은요. 가의 제안서와 나의 홍보물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타당성. 자, 타당이라는 거는 뭐였을 때 타당하다고 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타당성이라는 거는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의 제안서 이거에 주장을 봤을 때는 뭐예요? 그치. 회사 전체의 화합이죠. 그 화합이라는 그 주제에 맞는 행사의 내용이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와 합당하지 않는 행사의 내용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죠.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축하 공연을 보는 것보다는 직원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쵸. 단순히 그냥 축하 공연 보고 끝나는 것보다 그것도 무슨 사장님이 좋아하는 가수를 데려다가 축하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 모두가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뭐 같이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직원들 모두의 활동으로 기획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이게 더 이치에 맞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창립 기념의 행사의 목적에 맞추어 화합을 도모하려면 이게 주장이 되는 거죠. 이게 주제가 되고 임원과 사원이 아까 다른 공간에서 식사하게 한다고 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해야 되겠죠. 이게 좋겠죠. 만약에 이걸 분리한다면 오히려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가 돼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창립기념 행사의 목적에 맞추어 화합을 도모하려면 임원과 사원이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네요. 요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3학년 전작과 여러분 학습활동 세 번째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내용은 나가고요. 남은 시간에는 학습지를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지금 못다한 부분 필기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학습활동 3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요 1시간 수업을 하면 다음 화요일에는 어린이날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어린이날에 화요일이지만 전작과 수업이 원래 화요일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6차시 원래 지금 전작과 각각 반별로 지금 2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1시간만 들어버리게 되니까 요거에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수업을 선생님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또 학습지 요거 보면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하며 읽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공정성을 판단하는 방법, 치우치지 않았는지 정의로운지,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 출처가 분명한지 권위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주장과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고 근거가 이치에 맞으며 주장과 근거에 연관성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